이거 게임 아니야. 흥미진진한데요? 권유라는 캐릭터는요,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의 20대 백수인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 속에서는 굉장히 완벽한 그런 플레이어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백수 캐릭터예요. 되게 평범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기도 하고 되게 할 일 없는 그런 백수가 3분 16초 만에 어떠한 사건, 그러니까 휴대폰을 찾아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고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아주 악질의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요. 게임 속에서 만난 팀원들과 함께 그 사건을 파헤쳐가면서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보세요? PC방이죠. 제가 깜빡하고 폰을 놓고 와서요. 폰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기 잠깐만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 할애할게요. 30만 원. 진짜 어이가 없어. 지금 어디십니까? 대부분의 이제 범죄 영화들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에게 어떤 능력치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에 근거할 때는 그 주인공이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능력들, 예를 들면 특수 훈련을 받았던 어떤 요원이었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또 많은 뭐 북파 공작원이었는데 뭐 그런 사람이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예전에 많던 조폭이 주인공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능력치들을 가지고 이제 사건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범주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게임, 특히나 이제 FPS 게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통쾌하기도 하고 또 뭐랄까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떠오르게 됐죠. 저런 능력, 사실 게임에서의 원하는 능력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지능도 뛰어나야 하지만 운동신경도 되게 뛰어나야 되고 전략 전술도 능해야 되고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영화의 주인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최초 발상이 있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주인공이 저희의 그 권유입니다. 되게 평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드라마 안에서 했던 캐릭터들은 사실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되게 멋지거나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었다면 이 영화 안에서 권유는 굉장히 평범하고 되게 많이 부족한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 지창욱이었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좀 굉장히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이러진 않았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팀원들조차도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거에 있어서 생각보다 통쾌하다. 그런 관객분들이 보실 때도 좀 많은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요즘 21세기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백수의 모습은 너무나 허우대가 멀쩡해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지금은 웬만하면 다 놀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되게 멀쩡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보수적이고 이제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이 지옥과 맞닥뜨려진 상황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만들어내기를 되게 바랬어요. 근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게임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믿은 거죠. 거기에서 스스로 이겨내고 크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또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죠.
건주 당신을 하진수에 대한 미성년자 강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실 시나리오를 먼저 받았어요. 받고 이제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그러고 이제 박광 감독님을 만나서 미팅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네, 감독님을 만나서 좀 설득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께서 작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영화가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갖고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 너무나도 재밌는 색깔의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일단 처음에 들었고요. 그런 궁금함 그리고 상당히 좀 독특하고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작품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영화와 되게 닮았다라는 느낌 또는 그런 인물 약간의 판타지성과 뭔가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영화에 흔히 없는 상상력을 많이 댄 그런 영화들에 어울리는 눈빛과 몸짓과 목소리를 가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에? 저기 아저씨. 아니 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나는. 아니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건데? 나 진짜 씨발 미치겠네. 씨발 내가 안 믿었어. 영화 자체가 사실 뭔가 이런 누명, 살인자 그리고 어떠한 사건을 파헤쳐 간다라고 하면 좀 되게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시나리오가 상당히 만화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독님의 색깔이 또 거기에 더해지니까 이 만화적인 이 색깔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과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이렇게 겹치면서 네,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감독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박광 감독님을 굉장히 많이 믿었고 되게 열정이 넘치시고 그리고 또 촬영이 들어가면서 더 느꼈던 건데 상당히 꼼꼼하세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면 정말 믿고 내가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네. 감각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일단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데다가 보통 이제 100% 이해하지 못하면 잘 못해야 정상이잖아요. 지창욱 씨는 묘하게 그럴 때도 적응이 돼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데 또 되게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 친구 되게 놀랍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원석 같은 게 있구나. 그리고 뭐 액션적 감각이라든지 굉장히 강한 남성성과 또 되게 여린 소년 또는 여성성까지도 막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그런 배우로 느껴졌어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좀 기대도 되고 되게 복잡한 마음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촬영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간다. 나머지는 뒤에 합류해. 내가 들어갈 테니까 어머해! 털보야, 그럼 가방이 없어! 이번에 그냥 가! 내가 털보라고. 그럼 이 화면을 봐봐. 대장이 모텔에 들어갔던 시간에 모텔 주변 1km 안에 있는 CCTV를 몽땅 뒤져서 찾아낸 거야. 저 트럭이 왜? 보여? 아, 이거 합성이네. 가짜. 화면 상단의 시간을 보면 1시간 동안 정차한 것처럼 조작돼 있어. 다시 뭐야? 뭐야 다시? 혹시 털비 형님이 보냈어요? 형님, 아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에? 아니, 이 여자 믿을 만한 거예요? 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나야. 네? 당신 앞에 있는 사람. 여보세요? 내가 털보라고. 이거 목소리가 이상. 퍼니터 거플. 그걸로 음성 변조했어. 영화의 캐릭터와 색깔이
정말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도 그 감독님도 진짜 비슷한 것 같다. 피부도 되게 하얗시고 그래서 정말 햇빛은 정말 안 보고 사는 그런 느낌. 인물하고 정말 많이 닮은 부분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액션! 여울이라는 캐릭터가 다른 해커들과 차별점이 있는 게 요리를 직접 해서 먹고 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을 항상 식사를 항상 해주면서 밥을 고봉밥으로 이제 주는데 저도 그 설정이 되게 신선해서 왜 밥을 하고 요리를 하나요? 물어봤더니 감독님께서 은둔형인데도 밥을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다고. 정말 진짜 이렇게 수북히 쌓인 그런 밥.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밥만 봐도 좀 눈물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재홍 형 같은 경우에 웃기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도 너무 재밌고 너무 웃겨요. 그래서 같이 촬영하면서 웃음을 못 참아서 NG 난 적도 정말 많고 되게 형 덕분에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 다크나이트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대장차 지나가고 레카 들어오면은 와이어로 걸어가지고 확 뒤집어버리는 거. 내가 영화판에서 이런 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대몰, 대장이 놈들 보고 그쪽으로 내려간다. 아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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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몰 지금! 오케이, 대몰 좋았어. 오정수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캐릭터의 악역을 하셨는데 상당히 캐릭터가 너무나도 재밌어서 같이 연기할 때 좀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 이걸로 들었지 이거? 강간. 어린애를 에이씨. 나 아니야. 김상우 선배님은 실제로도 무섭게 또 분장을 또 하셨어요. 이런 문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살짝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저도 이렇게 한 번 한 번 이렇게 복수를 할 때마다 좀 통쾌한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고 마덕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왕 아니면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당연히 자기한테 와서 머리를 숙이고 무서워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인물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주인공이 가자마자 머리 들고 들이받은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마덕수는 얘를 괴롭히고 있다든지 또는 뭐 그런 나는 악행을 저질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한순간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주인공이 나에게 들이받은 그 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는데 그게 계속 꼬이면서 점점 그 일이 커지고 있는 그런 형국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인물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아주 사소한 거로 시작해가지고 너무 왜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인물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안타까우면서도 되게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게임들이 대부분 다 그래픽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거 실사로 찍는다 라고 했더니 다 거기서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최초에 이해할 때. 그런데 이제 저는 요즘 게임의 퀄리티도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순간은 나는 실제 전투에 참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게임 속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전투에 참여하는 것 같은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그런 감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게임 같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도시에서 벌어지는 전쟁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접근 방향이었죠. 이걸 차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로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정모를 한다든지 또는 회의를 할 때 그들이 주고받는 얘기들의 그 정보 이런 것들이 뭐 결국은 게임, 뭐 해킹 이런 거에 기반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배치함으로 인해서 게임이라는 설정도 좀 편하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무슨 일이야? 대장, 함정이야! 버틸 수 있겠어? 상황이 안 좋아. 폭탄 대장이 제거해줘야겠어. 나한테 맡겨. 자, 맞습니다.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 인터넷상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나 요즘에는 인터넷들 많이 하고 SNS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인터넷의 내 모습과 현실의 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안에서는 좀 많이 포장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현실로 돌아오면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권유도 마찬가지로 속여요. 게임상에서는 나는 되게 완벽한 사람이고 뭔가 리더고 그리고 현실에서 되게 나는 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막상 또 현실로 돌아오면 진짜 주머니에는 돈만 원도 없는 그런 친구이니까 좀 이중생활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을 하고 SNS를 하고 이러다 보면 또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철부형 준비해! 용도사 데몰리션 올라가서 폭탄 제거해. 로저! 로저! 못 말리겠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대장이지. 일단 저희 영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장비들이 들어간 장면은 프롤로그에 있는 시가전 장면이 있고요. 그 장면에서는 저희가 일단은 카메라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폭파 장면들 되게 위험한 차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프로를 여러 대 이용해서 부분 포인트 되는 부분에 매립을 해서 촬영을 했고요. 사실 안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주의를 기울였고요. 직접 촬영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인물한테 가까이 다가가거나 하던 부분이 생기면 사실 바로 옆에서 그 특효 그 폭탄이 터지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고 뭐 어쨌든 뭐 위험을 감수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액션감이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시청 씨가 직접 이렇게 뛰어내리고 했는데 레펠 타고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배우들이 직접 하기엔 그 높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뛰어내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배우가 직접 했을 때 저도 좀 많이 걱정했죠. 조금 놀랐어요. 습득하는 게 좀 빨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좀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 같은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이제 바뀐 거에 있어서 빨리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게 되게 빨랐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헝겊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종이를 말아서 쏘면 어딘가에 막 꽂히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머. 과도한 리액션 하냐? 이게 일정 부분 좀 드러나야 멋있는데 이렇게 안 드러나니까 자세가 가지고 있고 만들어 놓은 거밖에 안 될 거 아니야. 화를 만든 게 솔직히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는 박강현 감독님이 아예 시나리오 쓰고 그 뒤에 생각하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됐어요. 그런 게 가능해. 특히나 이제 종이로 화를 쏘는 게 가능한가 했는데 실제 영상이 있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놀랬죠. 그 부분이. 그 전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얘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거기서 느닷없이 하는 게 괜찮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설정이 저에게 장점인 것 같지만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그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전제하에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거는 학습된 걸로 나올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나오는 것이 어쩌면 되게 게임적 감성 아닐까? 라고 해서 아, 나 이건 그냥 갈 거야 라고 해서 조금 제가 밀어붙이는 장면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들어가면 그냥 영화가 신선하잖아요. 재밌고.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악당들에 맞서서 조금 힘을 가져야 하는 어떤 순간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면이고 저희가 이제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제 침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는 장면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액션씬 부분에서는 핸드헬드 촬영을 주로 해서 저희가 직접 그 액션이나 그런 부분을 몸으로 느끼고 시각적으로 불안하거나 액션감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핸드헬드 촬영을 많이 했고요. 그 시퀀스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거의 핸드헬드 촬영, A캠, B캠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통칭 어둠 액션이라고 해요. 깜깜한 데서. 지금 그 장면은 사실 권유가 지하 징벌방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은 데서 겪던 어떤 고통들이 약간 이 감각적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소리를 듣고 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을 먼저 보여주려고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얘의 고통이 어떻게 장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걸 표현해보자. 그런데 사실 소리로 느끼고 하는 표현들이 세상에 처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만의 표현은 뭔가?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여울이 늘 밥을 짓고 하니까 쌀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던져서 거기서 나는 소리들로 형태를 파악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공격을 하면 좋겠다라는 데까지 계속 발전하면서 그 장면이 완성이 되게 됐죠.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거를 상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너무나도 만화적이어서 과연 이게 편집이 되고 CG가 같이 어우러지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좀 되게 아직도 궁금해요. 아직도 궁금하고 뭐 물론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든 많이 상상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지만 그게 과연 잘 붙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쌀알을 던져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런 소리를 감지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만화나 이런 좀 판타지 영화 같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직접 하자니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반으로 자면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적정적일 때는 표정이 되게 잘 나와서 쉽지 않아요. 저희가 가장 비주얼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저희끼리 하는 얘기 어둠의 액션이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독방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어둠에 대해서 청각적으로 액션? 되게 발달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소리라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되게 이제 순간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팬텀 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되게 이제 극대화한 영화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씬을 만들면서 그 부분을 사용을 했고요.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거는 쌀 액션이었어요. 상상하고 느낌만 가지고 현장에서 찍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왜냐면 뒤에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상상력만으로 또는 박강현 감독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 상의가 됐을 때 이제 한 컷 한 컷 찍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어려웠죠.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촬영을 할 때 정말 상상만 가지고. 왜냐면 단 한 컷이라도 찍어놓고 그거를 입혀서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액션 스쿨 다닌 것들 중에 가장 긴 시간을 한여름에 이제 훈련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유난히 맞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액션 그러니까 맞는 게 정말 힘들구나를 깨달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액션! 플레밍요. 네, 다행히도 다치진 않았어요. 네, 뭐 물론 이렇게 액션을 하다 보면 뭐 가벼운 타박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뭐 크게 다쳤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게임으로 시작한 영화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고 게임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묘하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이건 어쩌면 게임의 현실화, 현실의 게임화 이런 얘기들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믿게 된 것을 표현하고 싶었죠. 차 안에서 이제 크로마를 대고 이제 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우회전을 하는 척하고 뭐 좌회전을 하는 척하고 뭐 차 어디에 부딪히는 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충격이 일까 이것도 상상해야 되고 그걸 또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영화 촬영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밑에 어떠한 장치들도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뭐 차가 다가오는 것들을 오로지 상상으로만 느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몸이 힘든 것보다는 그런 장면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장면을 다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흡사 놀이공원에 왔나? 내가 지금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촬영할 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 뛰거나 차 타고 막 도망치거나 이제 CG 컷들 때문에 이제 차에 올라와서 그 특효 기계를 가지고 차가 막 이제 뺑글뺑글 도는데 저희가 이제 연기를 막 이런 연기를 하고 정말 차가 막 뒤집어지는 연기를 실감나게 이제 해야 되니까 실제로 차가 뒤집어지진 않았고 이제 CG로 하는 거니까 막 안돼 막 이런 연기를 하는데 진짜 되게 재밌게 찍었었어요. 그런 어떤 특효들이 어떻게 영화 속으로 나올까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제가 막 권유와 함께 여울이 도망치면서 차와 차 사이를 넘는 장면을 찍었는데 이제 그게 영화로 어떻게 표현이 될지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돼요. 촬영할 때 조금 힘들었지만 차와 차 사이를 넘어가는 게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좀 얕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액션 장면이 어떻게 좀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추격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이 볼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차를 타고 촬영을 했던 적도 있고 이제 저희 없이 차로만 이제 촬영되었던 장면들도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추격전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카 체이싱 부분은 가장 큰 크래시 포인트라고 해서 차가 부딪히는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러시아남을 주로 이용을 해서 차 자체를 따라가면서 찍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모든 체이싱 장면에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투캠, 쓰리캠을 이용해서 러시아남으로 주로 차 액션을 찍었고 그 B캠, C캠은 자동차에 있는 인물들이나 아니면 그 카 액션 부분의 다른 부분들의 클로즈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스를 건지는 촬영을 위주로 했었고요. 카체이싱 부분이 사실 저희가 액션을 찍다 보면은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고 안전장치를 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난이도가 제일 센 건 차신이었어요. 이게 위험 요소가 되게 많은 그림도 많았고요. 실제로 저희 친구들이 부상도 많이 당했고 웬만한 보통 일반적인 상업 영화 한 3-4편 할 분량의 차신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뭐 어디서 한두 번 하고 말 거, 이쪽 영화에서 한두 번 하고 말 거 이런 게 다 모여서 한 달 내내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차신 자체도 웃겼어요. 그러니까 차신은 사실 볼거리의 제공 외에는 사실 조금 느낌이라는 건 찾기는 힘든 건데 감정이 그 전에 이어진 감정 때문에 차신을 보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배우들이 뭔가 감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차 외부 상황의 큰 이슈들을 보면. 근데 그 자체도 좀 웃기게 표현이 됐다 그래야 되나? 그냥 단순히 차신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 영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영화가 맞아요. 범죄 영화이지만 이 영화는 결코 우울하지 않다. 굉장히 속도감 있고 경쾌하고 통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영화는 즐기는 게 답이고 그렇게 보시면 아마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진정한 마음들, 그런 용기가 하나하나씩 모이면 정말 큰 힘이 발휘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또 전해주는 것 같아요. 모두가 모여서 해결해 나가면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다. 그런 어떤 팀워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저희 영화에서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의 매력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좀 독특한 장르, 범죄 액션이 가질 수 없는 좀 독특한 색깔의 영화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찍어주시는 거지. 자, 그렇게 도망가봐. 진짜 귀엽겠다.